함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보통 선언과 정의를 분리하여 작성하지만 선언과 동시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언과 정의를 별도의 파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함수의 기본 형식은 반환 타입, 파라미터 리스트, 그리고 함수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함수 이름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요소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지정자가 붙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된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클래스 내부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는 반환 타입을 가져야 합니다. 파라미터 리스트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 이상일 경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변인자를 의미하는 점 3개 형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는 함수 본체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파라미터 리스트는 대부분의 타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지만 파라미터 내부에서 타입을 정의할 수는 없고 반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 파라미터 리스트, 예외 처리 지정자는 함수의 타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데이터 타입은 단순하지만 함수의 타입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됩니다. 보통 함수 타입은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리스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nt를 반환하고 int 타입의 파라미터를 하나 가지는 함수라면 이 함수의 타입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함수는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함수 이름을 다룰 때는 주로 함수 포인터를 활용하여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은 대부분의 타입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배열 타입이나 함수 타입 자체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함수 타입의 경우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반환 타입으로 오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는 반환식의 결과를 기반으로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하며 필요하다면 후행 반환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언 형식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반 변수 선언의 경우 기본 타입을 사용하거나 클래스를 정의하여 선언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또한 변수 이름 앞에 AND 기호에 따라 L배류 참조인지 R배류 참조형 타입이 나누어집니다. 변수 선언 시 첨자를 함께 사용하면 배열 선언이 되며 1차원, 2차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과 괄호를 함께 사용하면 함수가 됩니다. 배열은 반드시 첨자가 필요하고 함수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함수 선언에서 배열을 동시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개수는 선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인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 선언에는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 앞에 별표 기호를 붙이며 포인터 타입에는 칸스트 또는 발러텔과 같은 CV 한정자가 올 수 있습니다. 포인터가 일반 객체를 가리킬 때는 비교적 단순하게 선언할 수 있지만 배열을 가리키는 경우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열 자체가 아니라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임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열과 함수의 차이를 보면 배열은 데이터 타입과 함께 첨자를 사용하고 함수는 괄호를 사용합니다. 함수 포인터는 반환 타입과 괄호를 포함한 함수 파라미터 목록을 정의한 후 괄호 안에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배열 포인터를 선언할 때 여기처럼 포인터 자체를 배열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의 포인터 선언이 배열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 형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조형, 배열, 포인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함수 형식이 있습니다. 선언할 때 이름을 생략하면 앞에 있는 것이 데이터 타입이자 타입 id가 됩니다. 규격에서는 이를 타입 id라고 정의하며 사이즈 오브, 뉴 등의 피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생략하면 참조형 타입이 되며 배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형태를 가집니다. 특히 함수의 경우 괄호를 사용했는지 첨자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괄호가 아니라 첨자가 붙어 있다면 배열이며 포인터가 배열이나 함수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생략하면 선언 형태가 더 명확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이즈업에서 타입을 지정할 때
배열을 선언할 때,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활용됩니다. 또한 타입을 재정의할 때는 항상 타입 id가 필요합니다. 타입을 재정의할 대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정할 이름이 오는 구조를 따릅니다. 함수 포인터는 앞서 설명한 대로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리스트를 먼저 쓰고 이렇게 괄호를 쳐서 포인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정의된 함수 포인터는 여러 함수를 교체해서 사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예제 코드에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인터는 단지 함수의 주소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파라미터 이름을 쓸 필요는 없고 함수 정의 시에만 필요합니다. 함수 이름을 직접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함수 이름을 포인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선언된 함수의 타입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 타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수 포인터를 반환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선언 방식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 타입과 괄호가 있으니 분명히 함수 포인터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또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환 타입이 int이고 파라미터가 하나인 함수라는 것입니다. 여기 괄호 안의 함수가 함수의 원형을 나타내며 반환 타입이 함수 포인터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선언은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용 편의성을 위해 타입 재정의를 하여 선언하면 더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에서 여러 개의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반환 타입과 괄호를 보면 포인터 선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인터 안에 또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함수 원형을 나타내며 반환 타입이 함수 포인터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다소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유진 구문을 사용하여 함수 포인터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입 재정의도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선언을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함수 원형이 주어지고 반환값이 함수 포인터이므로 인자를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함수 반환 타입이 함수 포인터일 경우 유진 구문을 활용하면 더욱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 선언을 할 때와 명시적 타입 변환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타입 변환은 주로 초기화식과 함께 사용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파라미터로 사용될 때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명시적 타입 변환이므로 초기화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한 부분도 초기화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숫자를 넣고 변수 선언하는 것도 변수 초기화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2번 사용된 경우 역시 변수 선언입니다. 하지만 괄호가 한 번 사용되는 경우에 함수 포인터를 가리키는 형태라면 함수 인자가 단순히 int 타입이 아니라 함수 포인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타입과 괄호가 함께 쓰일 경우 함수 포인터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도 함수 포인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혼동을 피하려면 선언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int와 괄호를 보면 괄호 안의 x는 단순히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int x는 그냥 int 타입 변수 선언과 같고 괄호는 사실상 무시됩니다. 마찬가지로 z도 그냥 변수 이름이고 타입은 여전히 int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서 z는 타입으로 사용되므로 이는 반환 타입이 int이고 파라미터가 z 타입인 함수 포인터 선언이 됩니다. 만약 z가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z는 단순한 int 타입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함수와 변수의 선언에서 괄호의 유무에 따라 무엇을 정의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수의 경우 괄호가 있을 때 함수로 인식하고
없을 때는 단순히 변수로 처리됩니다. 이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함수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쉽고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의 괄호에 파라미터 타입에 맞는 인자를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여 호출할 때도 동일하게 괄호 안에 인자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수 호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함수가 정의된 후 이렇게 함수의 인자를 넘겨주면 함수 내부에서는 이를 파라미터로 선언하고 값을 받아옵니다. 해당 변수는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고 인자의 값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이 복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클래스 타입을 전달할 경우에는 포인터나 참조형으로 선언하여 복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인자로 사용되는 타입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타입, 클래스 타입, 열거형, 포인터, 배열, 참조형 타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함수 호출 시 이러한 타입들이 함수 인자로 사용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찾으려면 네임스페이스와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서처럼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여 함수를 호출합니다. 또한 유진 구문을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를 매번 명시할 필요 없이 해당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유징 선언을 사용하면 특정 함수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임스페이스를 직접 지정하여 호출할 수도 있고 유진 구문을 사용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술한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수의 파라미터 타입이 네임스페이스 내에 정의된 타입이 사용되면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예제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여 구조체 객체를 선언한 후 이를 함수에 전달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자 의존 이름 검색 덕분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클래스, 열거형 타입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 기본 타입은 네임스페이스와 무관하기 때문에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네임스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